라이브 시네마,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뷰티 인사이드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의 제목처럼 외면보다 내면을 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게 나도 외향, 그러니까 외면 뭐 이런 걸 좀 보던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네. 이 영화가 뭔가 좀 제목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뷰티 인사이드 네. 안에 있다라는 걸 하지만 제가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이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영화 짧게 소개하고 지원님이랑 또 얘기해 볼게요. 내면을 보고 사랑하려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알게 되는 애틋한 영화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네. 뷰티 인사이드는 잘 보면 초반에는 영상이라든지 배우분들의 연기 때문에 좋아요. 다만 이 영화에 제가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알고부터는 두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감정씬들 아니면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여운이 남는 영화였고, 중에서 이수의 감정에 많이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수였어도 이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면서 네. 조금 그 장면을 한 번 더 이런 상기시키거나 아니면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그럼 지원이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면을 본다면 어떤 걸 볼 것 같아요? 내면을 본다면, 사실 저는 말투나 인간관계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가치관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치관은 진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일, 사랑 이런 것도 있고. 크게 접근하자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그런 것도 보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보게 될 수 있고 분노하는 포인트라든지 웃음이 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어떻게 보면 감정의 결이 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일단 포인트가 맞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정이 조금 널뛰는 편이어서 그것까지 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네. 지원님은 화를 낼 때는 화를 한번 빵 냈다가 네.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즐겁게 웃는 네. 그런 사람인가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본다면 뭘 볼까 생각해 보니까 네.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네. 말투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얼굴에 그러니까 외향에 네. 그 사람의 생각과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보여진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예인분들이 너무 동안으로 살고 뭐 지금 20대 30대 청춘분들도 잘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뭔가 가려진다는 건 아니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잘생기거나 호감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니다. 그럼 어딘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 게 네. 말투 같아요. 말투. 목소리도 변화될 수 있다고 느낀 게 네. 방송을 하는 사람, 배우를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스피치를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네. 말투는 못 바꾼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긴 한데 네. 이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안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말투는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말투를 보다 보면 네.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친구를 보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말도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이제 인간관계가 좋아 보여도
그게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도 이 친구들이 애인의 모습 중에 안 좋은 모습을 숨겨줄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다 같이 숨기고 감춰주고 안 보여주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아니 그냥 그렇죠. 웃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그것을 대변해주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게 다 담을 수 없는 거를 네. 지원님의 어머님은 삶의 지혜로 이미 먼저 알아버리신 거죠. 네, 그래서 문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내면이 즉 외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내면이 즉 외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원님이 어머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의 생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살짝의 생각 변화는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생각 변화가 좀 생겼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요 감정을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향을 본다, 내면을 본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그렇죠, 솔직하게. 청취자분들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지원님이 뭐 어떻게 네. 보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뭐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면 배우 중에 이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해도 네. 다 이해는 해줘. 어때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차는 외모고 1차 1차 예선은 서류가 네. 일단 외모가 돼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차 본선이 내면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도 이거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 외면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진짜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그리고 펜팔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외면을 본인도 모르게 보지 않을까요? 일단 네. 첫인상이라든지 인상적인 모습들은 네. 외적인 거에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작동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랑 데이트할 때, 누군가랑 썸을 탈 때 그걸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향을 볼 때 약간 예의나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런 것들도 다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외향을 보다가 어느 순간 네. 내면으로 바뀐 게 네. 친한 친구가 그 얘기 했었을 때 조금 뜨끔했어요. 친한 친구는 알잖아요. 제가 사귄 여자친구의 전에 사귀었던. 근데 뭐 똑같다고 할 때 나는 나름의 뭔가 사랑에 빠졌었을 때 외적인 거 안 보고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주잖아. 나 같이 네. 찍은 사진을 보면서 자랑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 친구가 한결같다. 너 취향이 한결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 딱 강타한 느낌이어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면이 중요한 게 뭐 이 내면도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말투만 꼭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투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상대를 편하게 하는지 네.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네. 즐거운지 이게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시간을 대화해보면 네. 그냥 느껴져요. 이 사람이 참 좋은 가치관을 가지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예뻤다. 네. 아니면 기분 좋았다. 이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문희님은 내면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비트코인으로 진 빚이 네. 50억이에요. 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으로 50억을 쳤으면 당연히 안 만나요. 아니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실수를 한 한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런데 그 정도면 내가 이 사람이랑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네.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네. 왜냐면 나도 어떤 무언가를 할 때 결정을 하거나 어떤 거를 투자할 때라든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네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살아갈 삶이 더 많은 건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의 그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을 때는 네. 더 빨리 도망쳐야죠. 아, 너 아니요. 뭐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영화 안에서는 어떤 아픔이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인이 네. 품이나 비밀이 있는 걸 알아요. 첫 번째는 말을 해줘서 안 거고 네. 두 번째는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거야.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얘기해 주세요. 말을 해줬어요. 사실 고민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해 줬다는 거에 되게 고마울 것 같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방법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후자 쪽에 가깝거든요. 공감을 해주는 쪽이군요. 네. 그렇다고 뭐 계속 찡찡거리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네. 오늘 보니까 근데 공감만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팩트를 막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로와 공감을 해줄 것 같고. 그럼 우연치 않게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네. 말을 해주면 그러니까 아까 생각한 것처럼 고맙거나 아니면 나도 공감을 해주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알게 됐어. 근데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네. 너무 한 번에 훅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긴 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좀 많이 섭섭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서로의 친밀감과 서로의 애정도가 올라가는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해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야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싶겠지만 이 시간이 좀 지속되다 보면은 신뢰가 조금 깨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일 때는 더 그럴 거고. 네, 그렇죠. 아니면 꼭 말해줘야 되는 사항을 비밀로 간직했을 때 오는 그런 배신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연애하면서 서로가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 궁금한 거를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황이 생기면 아니면 타이밍이 맞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서로가 온도차가 다를 때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럼 이 영화에서 원래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그렇잖아요. 첫 인상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잖아요. 네. 지호님이 혹시 다가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말도 걸고 뭔가 선물도 주려고 하거나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못 다가갈 때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애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지연이 나름 인기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아웃사이더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많이 연구한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지금은 그게 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의 원래 있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해 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좋아해 줬을 때 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원래는 많이 고민하잖아요. 다른 모습일 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누군가한테 첫인상으로 다가가야 된다면 어떤 모습이 좋을까 싶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진짜 꾸민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일단 머리에다가 뭔가 발라야 돼. 그 뭐랄까. 근데 그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부질없다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안 해도 됐었을 텐데. 왜요? 왜죠? 아니 제가 뭐 외모가 막 뛰어난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제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어떤 모습이 좋았는지를 연애를 오래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근데 항상 대답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궁금해지잖아요. 나도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놈 만나줬으니까 이제는 한번 물어봐야지 하면서 물어볼 때 있는데 그 대답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된다면 저는 어릴 때 그 말은 조금 원래 안 믿었거든요. 네. 뭔가 너무 이렇게 어른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왜 어른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상대한테 더 좋은 게 아닐까. 네. 뭐 고민도 들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경험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이 쌓였으니까 나도. 네. 그래도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경험적인 면을 어필하면서. 네, 경험적인 면을 어필하고 나의 성숙한 모습 이런 게 그 사람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예전처럼 뭐 재미있는 유머와 뭐 아니면 뭐 외적인 걸 꾸며서 네. 하는 거거나 아니면 네. 뭐 말을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면 누군가 만났었을 때 대화가 끊이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까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숨기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왁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게 상대방이 저한테 조금의 호감이 있다면 좀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왁스를 사람마다 다른 것 발라줬으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왁스 바르고 왁스 안 좀 바르고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갑자기 확 벗어나는데 아니, 왁스를 자기가 바르는 남자들도 많겠죠.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꾸미고 싶구나. 그러면서 또 네. 데이트나 썸을 탈 때도 뭐 옷을 진짜 네. 편하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오시는 분도 있죠. 네. 저도 네. 있어요. 집에 향수도 있고 왁스도 있고 데이트할 때 입고 싶은 옷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닌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조금씩 변해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막 완벽한 모습 향수 뿌리고 뭐 네. 왁스 바르고 옷 뭐 진짜 깔끔하게 아니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입고 가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랬었을 때도 보여주는 것도 반대일 수도 있죠.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람 올라갔다가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사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외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한테 노력하는 모습. 노력의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한 이 전자 후자와 노력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면 왁스도 안 바르고 옷도 자주 안 갈아입는데 노력을 할 수 있다? 아니 기준을 그렇게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입던 옷을 입고 가진 않겠죠. 뭐 진짜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집에 있는 그 뭐랄까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니면 그 동네 상체하러 다닐 때처럼 가면 당연히 이 만나는 상대라든지 썸 타는 사람이 안 좋아하겠지만 그 기준을 너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너무 애쓰는 거는 너무 뭐 왁스 바르는데 뭐 30분 걸리고 향수 뿌리는데 뭐 뿌릴까 고민하고 아니면 옷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오늘 어떤 대화를 하면 재밌을까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이 상대가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전자는 외적인 거, 옷 뭐 입을지, 향수 뭐 뿌릴지, 왁스 어떻게 바를지, 스타일 어떻게 할지. 근데 후자는 오늘 대화를 재밌게 하고 오늘 맛집을 어디 데려가서 진짜 좋은 거를 내가 보여줬다 느끼는지 요거 아닐까요? 둘 다 할 수는 없을까요? 둘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도 금방 못해요. 아 정말요? 한 3번 4번은 데이트하다가 분명 바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 있으면 이 사이에 좀 제보 좀 해줘.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네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있어도 계단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네, 계단식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2번 정도 하다가 이제는 더 못하는 거죠. 데이트 하는데 뭔가 온 힘을 다 쓴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래 조금 길게 보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더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랑할 때 쓸 수 있는 감정이 200이라면 200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서 쓰는 사람과 30, 30, 30을
진짜 잘 분배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쓸 때 이 30이 200처럼 계속 보이는 걸 거예요. 누군가는 200을 바라겠지만 30을 200처럼 보이게끔 해서 하는 것도 노력인 거죠. 뻥튀기에서 멍튀기 아니라니까요. 아니, 30을 200으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중에 꼭 남겨야 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억이 좀 변하기도 하고 그 기억을 다르게끔 하려고 하잖아요. 네. 영화 안에서. 네. 어떤 기억을 남길 것 같아요? 지원님은? 이게 헤어짐을 가장한 상황이라면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두 가지나 준비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좋게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웠던 것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깊이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라는 너가 이런 거 해줘서 참 고마웠어.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말해줄 것 같고요. 만약에 좋게 헤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고맙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 이거 고마워해야 돼. 너 이거 몰랐었지? 네,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두 개 다 얘기하셨군요. 네. 이게 진짜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겠고 어떤 사람은 나 기억하지 말아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우고 헤어지면 네. 진짜 다시 안 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거는 안 볼 수 있지만 기억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할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별하고 네. 사진을 네. 망설임 없이 삭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 기억에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기억에서도 지우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상대도 그렇게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빨리 지운다는 거.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닌데 네. 나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 상대도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헤어지고 났었을 때 내가 연락할까 말까 하면 네. 진짜 모든 100%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대도 뭔가 미련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별의 결도 같은 경우는 있다고 봐요. 근데 헤어지고 싸우고 뭐 감정 소모 다 하고 짜증 냈다 하자마자 인스타 일단 내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바꾸고 뭔가 하는 사람은 네. 빨리 뭔가를 지우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 후폭풍이 오거나 다른 무언가 나타나는 거, 후유증이 오는 거는 다른 건데 네. 요 일주일 안에 그래도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요 기억과 네. 추억과 네. 나눠지는 거죠. 나는 추억하고 싶다. 나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끝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네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근데 안 흐릿해지는 거는 추억에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신 타입이신가 봐요, 문희님. 제가 왜 네. 냉정해요 갑자기? 아니 추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진도 지우고. 저는 안 지워요.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죠. 저는 그러지 못한 구질구질한 타입이어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스테이크가 좋아, 초밥이 좋아. 네. 뭐 취향을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원님이 혹시 썸을 탈 때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할 때 이런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다. 취향까지 아니어도. 제가 연인한테 썸을 타는 상대에게. 근데 뭐 반대인 경우 썸을 타거나 아니면 연인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거나 막 좀 기억에 남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MBTI랑 사주를 조금 맹신하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군요. 네,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MBTI가 어느 정도 네. 맞았을 때가 가장 좋은 거네요. 원래는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네. 물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MBTI랑 맞네? 이런 거군요. 제가 추측을 하고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사실 MBTI를 물어본 적도 없고 사주를 물어본 적도 없지만 없지만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I 인프피거든요. 인프피인데 2로 시작하는 분을 만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좀 결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결도 다를 뿐더러 조금 저는 좀 내향적인
타입이라서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I와 E는 노는 방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거, 네. 먹는 거,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거 이런 것도 다 차이를 보일 때가 있으니까. 네. 맞죠. 네. 그렇다고 또 네 글자가 다 똑같아 버리면 조금 완전 똑같은 사람은 아닌 거네. 그럼. 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다 내가 알게 된 거니까 나랑 똑같은 네. 사람이네. 네, 그것도 그렇고 좀 약점이 똑같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네. 약점이 더 강점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저는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네. 커피 뭐 마시는지. 오, 신박한데요? 오. 아메리카노, 네. 뭐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이걸 더 많이 할 테고. 그걸 여쭤보시는 이유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네. 변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어떨 때는 카페라떼만 마셔요. 네. 제가 커피를 아예 안 마셔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나랑 만났었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이걸 마시고 있으면 나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내 기준 하나에서는 나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그런 말을 해줬었을 때 연결고리가 생긴 거잖아요. 카페라떼, 카페라떼. 그러면 썸을 탈 때는 좋죠. 내가 데리러 갔었는데 뭐 카페라떼 2개 딱 사가면서 기분 좋게 가는 거고. 근데 문희님이 만약에 어느 날은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잘 안 변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동생들한테 많이 듣거나 이 선배들 대학교 다닐 때 네. 제가 그때는 녹차라떼를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요? 의외시네요. 한 2년 동안 녹차라떼만 마셨어요. 에스프레소만 드시게 생겼는데. 갑자기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떤 음료의 취향을 고르게 되면 네.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음료의 취향이라는 거는 네. 그 사람의 일상 환경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 거는 회사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거든요. 그 커피, 그렇지. 카페인의 능력의 힘을 빌려서 버텨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 환경의 상황이 지금 각성하지 않거나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시는 거라고 느끼는데 그게 만나는 상대가 그렇게 똑같이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면 나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좀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밥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진짜 뭐 찌개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뭐 파스타를 좋아하고 이거는 물어봐도 네. 내가 추측을 할 수 없는 걸 후식은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식습관이 아예 다른 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헤어지면 이제 바뀌는 거죠. 못 먹었던 거 계속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그거더라고요. 식습관이. 이별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게 여자친구가 먹었던 음식은 이제 안 먹죠. 그렇죠. 거기 음식에 추억이 이렇게 서려 있잖아요. 아니, 새로운 음식을 이제 찾아 나가죠.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위해. 네.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네. 나의 감각들도 다시 생겨나는 거니까. 익숙한 음식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감각들 있잖아요. 네, 세포들을. 네, 그것보다는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것도 먹고 싶다. 근데 그때 다음으로 오는 생각이 누구랑 먹고 싶은지. 왜냐면 광고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맛있는 걸 먹거나 네. 새로운 여행지를 갔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그게 뭔가 좋은 거라고. 진짜 원래 좋은 곳 가면 네. 부모님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한번 왔어야 되는데 네. 이런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네. 누군가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가 새로운 걸 찾아놓으면 이거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와봐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으로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사랑의 내면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이 영화의 메시지더라고 이게. 내면만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아까 막 외양 뭐 외면 다 얘기했잖아요. 네. 내면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혹시 이런 사람을 봤다. 정말 내면만? 네, 내면만 보고 사랑하는 사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이 질문을 보고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영화 속의 이수의 입장에 이입을 해보니까 저도 이수처럼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진이가 주는 안정감이 물론 외모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만 우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도 저는 느꼈거든요. 있으니까 그걸 느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좀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수가 선택을 또 하는 거잖아요. 네. 우진이가 사실 인간관계가 조금 고립되어 있고 폐쇄적이지만 이수한테는 그래도 자기 방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자기의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네. 애를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안에 모난 부분을 숨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진이한테 차분함과 네, 그런 안정감을 느껴서 제가 이수였어도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원래 대본에 없는 건데 네.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진이가 잠을 안 자잖아요. 네. 연인이 네. 잠을 안 자고 네. 보고 싶다고 새벽에 오면 어떨 것 같아? 새벽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야 되잖아. 일단 안 자고 와야 되니까. 그럼 새벽에 와야죠. 갑자기. 갑자기 그럼 저는 갑자기가 너무 싫어요. 갑자기는 일단 싫다. 갑자기는 너무 싫지만 그렇게 안 자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되게 그럼 나 안 자고 있어. 좋은 거예요? 안 자고 있다고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그때 안 잤어. 아니 이게 현실이에요. 뭔가 아까는 귀엽다고 얘기한 게 뭔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자고 있는 것도 안 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안 되고 나중에 제가 알게 모르게 알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로맨틱한 모습들만 딱딱 맞춰서 상황이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남자가 그렇게 다 하겠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저는 갑자기 나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알겠어. 뭐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 이색 질문 두 가지 할게요. 그럼. 네.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네. 연인이 못 알아봐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네. 카페라든지 뭐 이런 음식점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네. 테이블 앞에 갔는데 네. 누구세요? 저는 상황극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모른 척. 네. 상황극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나를 못 알아보겠어? 아 라는 생각에 얘가 상황극 하는구나 장난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금 유쾌하게끔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저는 이렇게 못 알아본다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뭔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로맨틱하신데요? 카톡에 있는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었어 하는 너가 보낸 카톡이야. 그러면서 다시 기억을 빨리 찾아줘야지. 어떤 징표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기억해봐 이렇게. 아니면 너가 나한테만 했던 말 있잖아. 나 그거 기억해. 근데 그것도 만약에 기억을 못하면요? 근데 여기 이색 질문이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네. 못 기억하는 건지 네. 사람이 기억 상실에 걸려도 원래 자기만의 기억의 방에서 뭔가 남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어렸었을 때 기억 하나 정도는 남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온갖 기억을 다 이렇게 꺼내보는? 아니면 온갖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잃거나 모습을 잃어버려도 네. 그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만의 방 안에 뭔가는 남겨놔요. 소중한 걸. 그러면 그 소중한 게 나한테 한 얘기라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래요? 그 정도는 하나요? 아니, 만나는 연인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갔었을 때 행복했었던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의외로 섬세하시네요. 아니 지금 제가 얼분이님 현이한테 의외로 섬세하다고 얘기를 듣는 게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정말요? 저는 이제까지 계속 섬세한 빌드업을 하면서 이 사이를 지켜왔고 게스트 분과의 청취자분들 상담을 하셨는데 지연이 와서 의외로 섬세한 분이네. 그럼 웃기지 않을까? 장난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상황. 사랑해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네. 어떻게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이런 거네요. 네, 이런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겠지 사랑하니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랑해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네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도 서로를 위한 방법이니까 뻔한 말 같지만 그래서 뭐 이 안에서도 그런 선택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영화 안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된다. 가장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경험해봐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도 아프고 슬프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아니면 영화에서 아니면 뭐 소설에서 이런 게 나왔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거나 안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1시간 좀 넘게 얘기했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문희님한테 배운 점도 많았고 저한테 좀 배웠군요. 네, 코칭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좀 배우셨다니. 뭐 저보다 더 잘하실 분 같은데 저한테 배웠다니까. 저는 지원님이랑 얘기하면서 좋았던 부분이 방송에 오셔서 참 좋은 얘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신 거구나. 그게 어디서 느껴졌냐면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지만 대본에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이시고 열심히 적은 게 보이기도 하고 회의할 때도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해 주신 게 방송하면서도 다 같이 당겼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렸고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친구들이랑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하면서 조금 얘기가 쌓였었을 때 나올 때도 있지만 오늘은 진짜 우리가 술도 안 마시고 맞아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청취자분들에게 영화와 아니면 고민가 다 담아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원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팟과 이메일 사이사이팟@gmail.com으로 소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과 메일 보내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4월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상처받기 싫고 마음이 약해져요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